어두운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홀로 눈을 뜨고 있는 기분을 아십니까? 시계 바늘은 아직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세상은 쥐죽은 듯 조용한데 오직 당신의 뇌만이 맹렬하게 깨어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다시 잠들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아보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잡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제 있었던 사소한 실수부터 내일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멈추지 않는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문득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귓가를 때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가족의 숨소리조차 거슬리게 느껴질 때 당신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이 밝아와도 개운함은 없습니다.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을 뿐인데 머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어깨에는 돌덩이를 얹은 듯 뻐근하며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퀭한 눈과 푸석한 얼굴을 보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지는구나. 늙으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고장 났다는 신호이며 당신의 뇌와 몸이 지금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 유호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잠에 대해 그리고 그 잠을 되찾아줄 잃어버린 열쇠인 마그네슘과 생체 리듬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고통받았던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인생의 3분의 1을 되찾아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제 진료실에는 피로감, 두통, 그리고 급격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수백 명씩 찾아오십니다.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왜 아픈지 모릅니다. 그저 늙어서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해보면 근본 원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라는 시간 동안 충전되는 거대한 에너지 발전소와 같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 속에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며 면역 세포를 재정비하여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을 기르는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이 발전소가 멈춰섰다는 뜻입니다. 발전소가 멈추면 도시는 암흑천지가 되듯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장기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치매 발병률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수면이 깨진다는 건 겉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혈관이 말라가고 신경이 타들어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불면증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올바른 처방이 어떻게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3개월 전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 그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서 방금 하려던 말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몰라 하루 종일 찾아다닙니다.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요? 제가 수면에 대해 여쭈었을 때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잠이요. 푹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1시,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데 막상 밤이 되면 정신이 오히려 맑아져서 미칠 지경입니다. 검사 결과 박영수 어르신의 뇌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치매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마그네슘 결핍과 그로 인해 완전히 엉망이 된 생체 시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박영수 어르신이 이미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좋다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사서 드시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저는 마그네슘을 매일 먹는데요. 왜 부족합니까? 어르신은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드시던 제품을 확인해보니 흡수율이 현저히 낮은 산화 마그네슘 제제였고 그마저도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다 똑같은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 미네랄입니다. 활동을 시작해야 할 아침에 드시면 오히려 낮 동안 무기력증을 유발하고 정작 필요한 밤에는 농도가 떨어져 수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마그네슘 혼자서는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비타민 B6와 트립토판이라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삼중주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수면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악기는 가지고 있었지만 연주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께 약을 처방하는 대신 몸의 원리를 이용한 세 가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을 흡수율이 높은 형태로 바꾸고 반드시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할 것. 둘째, 마그네슘과 시너지를 내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조합을 매일 밤 간식으로 챙겨 먹을 것. 셋째, 아침 햇빛과 저녁 조명을 조절하여 뇌의 시계를 다시 맞출 것. 그리고 3주 뒤, 다시 병원을 찾은 어르신은 들어오실 때부터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이제는 눕자마자 잠이 들고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깹니다. 머리가 맑아지니 기억력도 돌아왔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영수 어르신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24시간,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면의 과학과 마그네슘을 이용해 고장난 생체 시계를 수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이유, 그 비밀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 관제탑입니다. 젊을 때는 이 관제탑이 아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밝은 빛이 들어오면 관제탑은 즉시 아침이다. 활동하자 라고 외치며 코르티솔이라는 활력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외치며 뇌 깊은 곳에 있는 송과선을 자극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멜라토닌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체온이 약간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우리는 스르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수면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뇌의 관제탑 자체가 노화되어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낮인데도 낮인 줄 모르고 밤인데도 밤인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둘째, 멜라토닌을 만드는 공장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와도 몸은 쉴 준비를 하지 않고 뇌는 계속 깨어있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마그네슘의 결정적인 역할이 등장합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뇌 속에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가바, GABA라는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과열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뇌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밤새도록 엑셀을 밟으며 달립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며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브레이크 오일, 즉 마그네슘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이란 이스파한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
불면증을 앓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8주간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했더니 수면 시간이 평균 36분 늘어나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가까이 단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0%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그네슘만 제대로 채워져도 수면제 없이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마그네슘이 있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제품은 산화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악사이드입니다. 이것은 가격은 싸지만 흡수율이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을 자극하여 설사를 유발하기 쉬워 변비약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숙면을 위해 제가 권장하는 형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매그니지엄 글라이서네이트입니다. 이것은 마그네슘에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결합한 것인데 흡수율이 매우 높고 위장 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글리신 자체가 뇌신경을 진정시키고 체온을 낮추어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매그니지엄 스리어네이트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은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하여 뇌세포에 직접 마그네슘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로 수면뿐만 아니라 기억력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뒤편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좋은 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것이 숙면의 첫걸음입니다. 자, 좋은 마그네슘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식 처방이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극찬을 받았던 숙면을 부르는 3가지 기적의 레시피를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각각 불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눕기만 하면 잡생각이 나서 잠 못 드는 분들 위한 바나나와 웜밀크 처방입니다. 준비물은 잘 익어서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 1개, 호두 3-4알, 그리고 우유 200ml입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의 보고입니다. 트립토판은 몸속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었다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이 변신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B6인데 놀랍게도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수면 과일이죠. 여기에 호두를 더하는 이유는 호두의 식물성 멜라토닌과 오메가3가 뇌신경을 코팅하듯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우유는 반드시 데워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우유는 위장을 놀라게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데운 따뜻한 우유는 트립토판 펩타이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전신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이 재료들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거나 믹서에 갈아 따뜻하게 마시고 마그네슘 1알을 드셔보세요. 거짓말처럼 머릿속이 고요해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혹은 이유 없이 자주 깨는 분을 위한 키위와 아몬드 처방입니다. 키위라고 하면 신맛 때문에 잠을 깰 것 같지만 사실 키위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엽산과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한 과일입니다. 대만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키위 2개를 섭취하면 수면 시작 시간이 35%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자다가 자주 깨는 이유 중 하나는 수면 중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르티솔을 분비해 잠을 깨우기 때문인데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밤새 혈당을 아주 완만하게 유지해주어 수면 중 각성을 막아줍니다. 키위를 얇게 썰어 꿀을 아주 살짝 뿌리고 그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를 얹어 드셔보세요. 상큼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밤새 당신의 잠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가슴이 답답해 잠 못 드는 분들 위한 카카오 허니티 처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카오는 설탕 범벅인 핫초코가 아니라 100% 카카오 가루를 말합니다. 카카오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두유 1컵에 카카오 가루 1티스푼, 꿀 반 스푼,
그리고 시나몬 가루 한 꼬집을 넣어 잘 저어 드세요. 두유의 트립토판과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을 잡아주고 꿀의 포도당이 뇌를 편안하게 하며 시나몬의 은은한 향이 마음의 화를 가라앉혀 줍니다. 이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휴식 시간으로 삼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과 마그네슘을 먹어도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이 엉망이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수면은 밤에 이루어지지만 그 준비는 아침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방하는 절대 불변의 수면 법칙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기상 후 30분 이내에 반드시 햇빛을 보라 딥니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생체식의 태엽을 감는 열쇠입니다.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은 뇌에게 아침이다 라고 알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아침에 빛을 보지 않으면 밤에 수면 호르몬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라도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 15분 이상 자연광을 쬐십시오. 둘째, 기상시간을 고정하라 딥니다. 전날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주말이라고 몰아서 자면 생체 리듬이 꼬여버립니다. 늦게 잤든 적게 잤든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해야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셋째, 낮잠은 2시 이전에 20분만 자라 딥니다. 긴 낮잠은 밤잠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피곤하다면 점심 식사 후 딱 20분만 눈을 붙이세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서 깰 때 개운하지도 않고 밤에 잠도 오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끝내라 힙니다. 위장에 음식이 차 있으면 몸은 소화하느라 바빠서 뇌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 늦은 야식은 숙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반 잔으로 달래고 위장을 비워두세요. 마지막 5째, 밤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라 힙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보는 스마트폰의 파란 빛은 뇌를 대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조명을 어둡게 낮추고 스마트폰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세요. 어둠은 멜라토닌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활동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에 속아 고통을 참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그네슘 섭취법, 3가지 음식 조합, 그리고 5가지 생활 습관은 돈이 들지 않는, 그러나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자연 치료법입니다.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아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딱 3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몸의 리듬을 존중해주는 만큼 몸은 반드시 깊고 달콤한 꿀잠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찌뿌둥함 대신 정말 잘 잤다 라는 상쾌함을 느끼게 될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잊고 지냈던 일상의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설렘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잠을 되찾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닥터스 유호진이었습니다.